50대, 인생의 두 번째 계절. 52살에 23년 다닌 회사 때려치웠습니다. 퇴직금으로 주식한 게 아닙니다. 창업한 것도 아닙니다. 공구 사러 갔습니다. 박정원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29살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패션 업계에 들어갔습니다. 옷의 색감을 고르는 일, 어떤 소재가 이번 시즌에 어울릴지 고민하는 일, 사람들이 내년에는 어떤 색을 입고 싶어 할지 읽어내는 일, 상품 기획자라는 직함을 달고 그는 2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즌이 지나갔을까요? 봄 컬렉션, 여름 컬렉션, 가을 겨울 컬렉션. 눈이 내리면 다음의 봄을 준비하고 꽃이 피면 겨울 소재를 고르는 일. 트렌드는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고 그는 항상 그 흐름 위에 올라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명함에는 어떤 직함이 적혀 있을까요? 시설 관리자.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건물 배관이 새진 않는지 확인하고 천장 석고보드가 낡으면 직접 교체하는 뒤. 한때 펜을 쥐고 트렌드 보고서를 작성하던 손이 이제는 공구를 들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사람마다 어릴 적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을 만지는 걸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걸 좋아했지요. 시계를 뜯어보고 라디오 뚜껑을 열어보고 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여다보던 그 시절. 박정원 씨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즐거웠다고 합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도 좋았고 나사 하나가 딱 맞아 들어갈 때 그 작은 성취감이 너무 좋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억은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29에 취업을 하고 30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시간은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은 하나둘 잊혀져 갔습니다. 이건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을 어딘가에 조용히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가족을 챙기는 일에 치여서, 나 자신이 뭘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요. 물론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 동안 쌓아온 경력, 동료들과 나눈 기억들, 회사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분도 밤마다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잘 안 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서 제대로 할 수 있기는 한 걸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그 밤들이 얼마나 길고 조용했을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강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 그 생각 하나가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된 명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봄에 피어나는 꽃, 여름에 가득한 초록 잎사귀, 가을에 물드는 단풍,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 어느 계절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봄꽃은 봄꽃대로 눈부시고 가을 단풍은 가을 단풍대로 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첫 번째 계절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계절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절이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계절은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박정원 씨가 50대에 처음으로 공구를 잡고 전기 설비를 배우러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을지 모릅니다.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왜 그래요? 그 나이에 처음 배워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선들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에 공구를 쥐고 뭔가를 고쳐내고 제자리를 찾아준 그 순간의 만족감이 23년 동안 느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다고요. 어릴 때 느꼈던 그 감각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고요. 혹시 오래전에 묻어두신 것이 있나요? 아주 어릴 때 무언가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이 있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하게 되는 일, 잘 못해도 계속 하고 싶었던 일. 그게 무엇이었나요? 글을 쓰는 것이었나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나요? 음식을 만드는 것이었나요? 식물을 기르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박정원 씨처럼 뭔가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고치는 것이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나중에로 미뤄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대출을 다 갚으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에게 남은 나중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비로소 지금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용기라는 단어를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20대, 세계 일주를 떠나는 30대, 뭔가 과감하고 커다란 도전을 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 나이를 이미 지나왔으니까. 나는 이미 그 배를 놓쳤으니까.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50대, 60대의 용기는 어쩌면 20대의 용기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요. 왜냐하면 20대의 용기는 아직 잃을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50대의 용기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그 용기요. 그게 진짜 용기 아닐까요? 박정원 씨의 이야기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그분은 안전한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길을 선택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극적인 전환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내 취미가 있나요? 언젠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뒤로 미뤄온 일이 있나요?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떠올려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합니다. 큰 불은 처음부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마른 나뭇잎 하나를 만나고 조용한 바람 한 줄기를 만나고 그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니까요. 박정원 씨도 처음에는 그저 어릴 때 좋아했던 걸 기억해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게 불씨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 하나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말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용기의 절반을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늦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계절이 첫 번째 계절보다 훨씬 더 색깔 짙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잊고 지냈던 꿈이나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우리 삶의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